자,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여러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쵸? 또는 x축에 딱 만나도 되는 거야. 그 구간 안에서만큼은. 자, 그거일 때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B에서 뭐 한다?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연속인 녀석들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딱 X축 위에 있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Y는 fx라고 얘기를 하고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설명되어 있는 거 봐봅시다. 정적분,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녀석의 값은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y는 fx와 이 구간에서 y는 fx 딱 이렇게랑 그 다음 x축 여기랑 그 다음에 x는 a 여기랑 x는 b 여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보자면 뭐냐면요, 정해진 구간 있죠? 그 구간에서 그 구간 안에 있는 이 이상하게 생긴 도형 있잖아요. 이 도형의 넓이를 이제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즉 정적분을 우리가 도형에서 봤을 땐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를 바로 그냥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그래프가 있어, x축이 있어, a하고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딱 알아놓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들을 몇 번 풀어보신 다음에 이 증명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해들이 가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곡선과 어떤 직선 곡선과 x축과 그 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이것들의 뭐라고 나왔냐면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를 때의 정적분이라고 나왔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는 여러분 이거 봐보실래요? 지금 책에서요, fx가 나왔는데 fx가 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대요. 근데 그 한 식을 gx라고 두고 한 식을 hx라고 했는데 얘는 x가 c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x가 c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신 c의 전제 조건이 어떠냐면 a보다는 크고 b보단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였어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구해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보실까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x는 c를 기점으로 해서 한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다른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근데 봐보니까 a에서부터 c까지는 지금 c보다 작은 구간의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인티그럴 a에서부터 c까지 gx dx라고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 다음 자, C에서부터 B까지도 역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인티그럴 C에서부터 B까지 hx dx 얘를 적분해 준 거, 이 두 개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두 개의 정적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랄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y는 fx라는 그래프. 자, 그런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있는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있는 그래프. 자, 선생님은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이 교점을. 자, 그러면 여러분, Y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그쵸?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만 x축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냥 y는 fx라는 그래프를 쫓아가는데, 여기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보자라는 겁니다.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는 녀석은 여기가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넓이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쪽 넓이는 노란색 그래프에 영향을 받는 애니까 인티그럴 A에서부터 C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 더하기 여기 오른쪽은 C부터 B까지는 빨간색 그래프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fx dx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누구랑 비슷해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른 경우하고 내용이 어때요? 흡사하죠. 그쵸? 적용되는 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별표 5개. 별표 5개. 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여러분 봅시다. 일단 책에서 나와 있는 순서는 첫 번째가 우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함수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함수는 어떤 녀석을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y축 대칭인 함수를 갖다가 우함수라는 얘기를 써요. y축 대칭. 대표적으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y축 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꼴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를 대입할 때랑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어떠겠어요?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의 값을 f-a, 여기에 함수 값을 fa라고 하는데 두 개의 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y축 대칭이다, 우함수다 라는 걸 얘기해 줄 때 이렇게 대놓고 y축 대칭이야, 우함수야 라는 말을 주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 바로 이제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네,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볼 표현은 a란 표현보다 x란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쌤은 이렇게 써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우함수는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순수 짝수, 차수들로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냥 닥치고 이거는 y축 대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x 4제곱 더하기 x제곱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 대칭이 됩니다. 알았죠? 단 이거는 어디 식에서만 다항식에서만 적용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좀 독특한 함수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함수 어때요? y축 대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함수다, y축 대칭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우함수를 표현하는 수식과 다항식이었을 때는 순수한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코사인 함수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적분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봐볼게요. 자, 여러분 인티그럴 -a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땐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이 넓이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 넓이를 지금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축 대칭이라 했어요? y축 대칭이라 했죠. 그러면 얘랑 얘는 넓이가 어때요?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야, 그러면 다 구해 뭐다로 그냥 0부터 a까지의 값을 구하고 곱하기 몇? 2를 해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놈의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부터 a까지 그러니까 대칭의 범위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게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를 판단하며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함수는 누굴 기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로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점 대칭. 자, 그럼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데 원점 대칭의 대표적인 예는 y는 x 세제곱 그래프예요. x 세제곱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그럼 이때의 함수 값은 fa지요. 이때의 함수 값은 f-a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서로 원점 대칭 아닙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은 여러분 우리 좌표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여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f-a라는 녀석은 -fa랑 똑같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원점 대칭이다, 기함수다 라는 녀석을 수식으로는 f-x는 -fx다 이렇게 많이들 보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특징들을 조금만 봐볼게요. 뭐 엄청난 특징은 아니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들은 다항식에서 순수,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얘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배웠던 독특한 함수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즉 삼각 함수에서는 사인 함수랑 탄젠트 함수가 무슨 대칭을 이룬다? 원점 대칭을 이룬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정적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정적분해서 -a에서부터 a까지 fx dx라고 이거 넓이 이거에 대한 값을 구해봐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적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정적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함수식이요, x축보다 위에 있는 애만 구한다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봐볼게요. 여기는 가로의 길이가 당연 양수겠죠. 여기는 세로의 길이가 뭐예요? 양수겠죠. 근데 여기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양수로 표현하겠죠. 왜? 가로라는 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넓이를 구할 때 얘가 어때요? 지금 x축보다 밑에 있어 버리잖아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 세로가 마이너스를 갖는다고요. 마이너스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양수의 값을 갖는데 여기는 음수의 값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적분이란 걸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거예요. 정적분을 순수하게 넓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순수한 넓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 있죠? 걔는 넓이긴 넓이야. 근데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적분이, 그러니까 정적분은 넓이하고 유사한 개념이지 완벽한 넓이는 아니에요. 완벽한 넓이가 되려고 조건 깔았잖아. 함수식이 반드시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위쪽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양수 갖겠네. 아래쪽에 있으면 무조건 뭐 갖는다? 넓이긴 넓인데 음수를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부호가 플러스를 갖고 얘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갖겠죠. 그쵸? 근데 모양이 어때요? 지금 원점 대칭했으니까 모양은 같겠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넓이가 플러스 4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근데 이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이 두 개를 더해주면 그럼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래서 기함수는 범위가 대칭의 형태로 나왔을 때 넓이가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예요. 단순하게 인티그럴 뭐 2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여러분들한테 x5제곱 더하기 7x 세제곱 더하기 11x를 적분해 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되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우리가 구했다면 판단하자고. 범위가 대칭이네? 그럼 우함수 기함수를 따지세요.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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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네. 순수하게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졌네. 이건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무조건 얼마? 0.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티그럴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는데 4x 제곱 플러스 7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적분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 짝수 차수죠? 상수도 여러분 우리가 짝수 차수로 세고 갑니다. x의 0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뭐야? 그럼 이거 대칭하고 우함수네. 순수 짝수 차수니까 뭐 그럴 필요 있냐? 0부터 2까지 해서 얘를 적분해 주고 몇을 곱해주자? 2를 곱해주자.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계산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해 가며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나왔어요. 주기함수의 정적분. 자,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 플러스 p. 여러분 책에서는 fx 플러스 p는 fx라고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기함수에 대해서 주기함수라는 녀석이 수식으로 표현할 때 fx 플러스 p는 fx다 라고 했던 거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삼각함수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명을 하진 않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녹색 박스예요.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일 때, 즉 주기함수일 때 이게 주기함수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되겠죠. 한번 봅시다. 뭐 사인 그래프 같은 게 되게 우리가 눈에 익으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인데, 자, 여러분, 우리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2파이를 대입해 준 녀석은 여기가 A 플러스 2파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2파이만큼 더 가면은 B 플러스 2파이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의 넓이가 어때요, 서로? 같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주기성에 의해서 얘는 얘랑 넓이가 같아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주기를 계속 더해준 거, 주기의 배수만큼 더해준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엔 여기가 A 플러스 NP, B 플러스 NP라고까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인티그럴 A에서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는 인티그럴 0부터 P까지 fx dx다. 그리고 인티그럴 A에서부터 A 플러스 NP fx dx는 n 인티그럴 0에서부터 P까지 fx dx다. 다음 3번. 인티그럴 A에서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는 인티그럴 B에서부터 B 플러스 P까지의 fx dx와 넓이가 같다. 역시 여러분들이 그림들을 쫙 그려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꼭 한번 확인들 해봅시다,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꼭 한번들 해보세요. A, B를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해주셔서 한번 찾아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이거 어떻게 하는지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4번. 자, 4번. fx가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것에 대하여 정적분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봐볼게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그래프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의 범위를 0에서 한번 떡하니 쪼개줘야겠구나, 뽀개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1 dx 이 식을 적분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5x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정적분 3분의 x세제곱 플러스 x 해주고 마이너스 1, 0 더하기 정적분 x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 0, 2 해서 하나하나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0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까? 더하기 여기다가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10 하니까 마이너스 10 빼기 0 대입해주면 0 해서 이렇게 나오겠네. 두 개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6이라고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6이 아니라 20이네. 뭐 잘못했습니까? 계산? 3분의 4 마이너스 8. 그러네요. 2 빼기 10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10이라고 했네요. 여기가 8이에요. 8 계산해주면.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0 오케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1번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절대값 x-2 dx라고 나왔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겠죠. 뭐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으면 좋고요. 자, 그래프를 직접 안 그려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2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을 벗겨주면서 마이너스 식을 적용시켜줘야겠죠. 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넓이를.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2까지랑 인티그럴 2부터 3까지를 각각 따로따로 적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2보다 작은 범위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식에다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적분. 그 다음에 여기는 x-2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정적분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2x 0, 2. 그 다음에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2, 3. 자, 그러면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봅시다.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니까 2. 그 다음에 더하기. 자, 3 대입해 주면 2분의 9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빼기 6. 2분의 9 빼기 2분의 1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2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5가 나옵니까? 그런가요? 그쵸? 답 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정적분을 하실 때 이게 확실히 이건 넓이만을 구하는 거야 라는 걸 말할 때는 이렇게 좀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저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저 그래프가 2보다는 클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2보다 작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구하라 했습니까? 3까지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적분의 대상이 여러분 1차 함수일 때는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도형의 넓이로 그냥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이 그래프는 여기 y절편이 2죠. 여기는 3 대입해주면 여기 y값이 1이죠. 그쵸 여러분? 그럼 여기 넓이 얼마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 여기 넓이 얼마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두 개 더해서 얼마? 2분의 5.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1차 함수일 때만 이렇게 우리가 면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자, 2번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절대값 x, x-2 그다음에 dx 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절대값이 없다라고 했을 땐 x 절편이 0과 2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만 x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부분들 대칭 안 시킨 이 두 녀석은 어떤 그래프를 쫓아가는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쫓아가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 넓이 구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넓이들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들을 다 지금 색깔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할 때 이제 좀 편하게 이런 식으로 식을 풀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 이 식은 첫 번째 범위가 0부터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녹색 그래프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 그래프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0부터 2까지는 파란색 그래프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또 무슨 색 그래프 쫓아가죠? 녹색깔 그래프 또 쫓아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맞니? 그냥 x제곱이죠. x제곱 해주고 dx 이렇게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어떤 게 좀 편리하냐면요.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적분한다는 그 곡선들이 어떤 식인지를 구체적으로 써놓고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물론 바로 한 방에 수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려서도 우리가 차분히 천천히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 7제곱 더하기 5x의 5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d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땐 정말 엄청 무지막지한 녀석인데 우리 이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뭐를 기억할 수 있냐면 얘들은 뭐 두 개의 정적분을 합친 꼴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는 두 개의 정적분으로 쪼개서 쓸 수 있죠. 어떻게 쓰는지 봐봅시다. 얘를 홀수들만 따로 좀 써볼게요. 홀수들만 따로. 그러면 x의 7제곱 더하기 5x의 5제곱 빼기 4x의 4제곱 마이너스 7x dx 더하기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제 짝수 3x제곱 플러스 2 dx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다 순수, 홀수, 차수 함수들이네.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는 범위가 대칭되면 무조건 얼마다? 0이다. 됐죠? 그럼 이제 얘를 보면 되는데 얘는 순수하게 짝수, 차수 함수잖아요. 이거 무슨 함수? 우함수. y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은 쌤이 뭐라 했죠? 뭘 다 구해. 절반만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반을 적분해서 곱하기 몇? 2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에 x세제곱 플러스 2x 해주고 0,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는 f-x래요. 여러분 fx는 무슨 대칭? y축 대칭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 gx는 무슨 대칭? 기함수 원점 대칭. 야, 근데 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fx dx는 3이라고 나왔고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gx dx는 4라고 나왔을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지금 fx 마이너스 2 gx 그다음에 d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봐볼게요. 얘를 일단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 dx 마이너스 두 배의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 dx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gx는 원점 대칭 기함수라 했잖아요. 기함수를 적분하는데 대칭성 있게 적분하니까 얘는 얼마다? 무조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y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2배의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fx dx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이미 얼마라고 나왔나요? 책에서 3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3은 6이라고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8번. 연소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 플러스 2를 만족시키고, 즉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2인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만족시킨대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한다면 뭐 여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요만큼만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됐나요? 근데 이게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기가 2라고 했잖아요. 주기가 2라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누구부터 누구까지예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잘 봐봅시다. 1부터 6까지라 했으니까 6은 여기 아닌가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6이라 했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얘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몇 덩이가 나왔어요? 3덩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주기에 대한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해주고 곱하기 3 해주고 거기 주기에서 절반만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지금 이 식은요.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dx예요. 범위가 대칭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수, 무슨 차수? 짝수 차수 함수네요. 이거 무슨 함수야? 우함수. y축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얘는 그럼 2배의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적분한 걸로 구해도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2x 0, 1 하는 거니까, 자, 2를 대입해 주시면 여기가 2분의 3이 나온다 해서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파란색이 3이라고 했거든요. 이 파란색이 지금 3이라 했는데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당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잘 봐보세요. 2분의 3, 이 조각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네.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몇을 곱해줘도 된다? 7을 곱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2분의 3에다가 7을 곱해준 것과 결과가 같다. 그래서 2분의 2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분 잘못했냐? 예. 자, 여기 3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2 하니까 3분의 5인가요? 3분의 5. 맞죠? 그래서 얘가 하나당 넓이가 3분의 5. 세제곱. 그렇죠. 근데 의미 없잖아요. 세제곱이어도 답을 구하는 데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넓이 하나가 3분의 5라는 소리예요. 3분의 5. 네, 3분의 5. 여기가 3분의 5. 그래서 얘가 지금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아까? 7개가 있다 했으니까 3분의 5 곱하기 7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3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